가게가 살아나는 기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가 가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를 팔아야 가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옆에 있지 않나 거예요. 형제간도 같이 안 있어요. 뭐 500만 원으로 창업해서 1억 버는 사장 이런 개소리들이 이거 뭐 아니 너무 그 어그로꼴 나도 이제 반갑습니다.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쿡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처음 식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식당의 실패 확률이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식당을 시작하고 80%가 3년 안에 폐업한다죠? 그 초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면 보완하겠죠. 보완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은 초보 식당 사장들이 장사를 잘 못한 이유에 대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수백 건, 뭐 한 1000건 가까이 되는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왜 식당이 잘 안 될까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식당을 소꿉장난처럼 해요. 소꿉장난처럼. 소꿉장난처럼 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그냥 오밀조밀,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식재료도 요만큼만 준비하고 그렇게 식당을 하더라고요. 경영을 마치 소꿉놀이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식당은요. 손익분기점 싸움입니다. 지금은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을 내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나요. 옛날에는 매출이 작아지면 그만큼 뭔가를 줄이면은 그래도 수익이 좀 났는데 손익분기점이 절대적인 어떤 수익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식당이 손익분기점 싸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모두 다 진행해서 끝났다, 세팅이 끝났다는 걸 말해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돼요. 두 명이서 장사를 하는데 자기 목표가 2천만 원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차 목표는 2천만 원이라고 칠 수 있지만 최종 목표에 대한 그런 개념은 한 4천 정도 봐야 돼요. 2배 정도 봐야 돼요. 손익분기점이 2배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업주가 한 1, 2천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업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자영업자들의 3배에서 4배 이상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노동 강도나 노동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 대기업 다닌 친구 정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은요, 빵이란 걸 아셔야 돼요. 빵이란 건 내 인건비를 건지거나 못 건지거나 그런 순간이 오는 건데 내 인건비 건지고 빵이에요. 내 인건비도 뭐 예를 들어서 500도 아니고 보통 그냥 350 정도 책정을 하거든요. 내가 일한 거니까 그건 빵이죠.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넘으려면 소꿉장난처럼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식당 시작할 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 식사 나왔습니다. 이 순간만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게 식당을 해보니까 손님 음식 나왔습니다. 팔팔팔 끓여서 딱 대공하는 건요, 정말 제일 쉬운 일이야. 내가 볼 때 식당을 시작해서 끝나는 순간에 제일 편안한 일이 음식을 끓여서 제공하는 그 순간이야. 그런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만 하고 식당을 하는 거야. 식당 운영의 핵심은요, 음식을 만들어서 딱 제공하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엄청 많아요. 재료 준비, 세무, 노무, 직원관리, 장비관리 이런 것들이 생각지 못한 앞뒤 작업이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식당을 창업을 한 거야. 초보 식당 사장들은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냐? 거기 비용 지출하는 걸 생각 안 했지. 그러니 음식값은 좀 약간 낮춰서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받을 때 식재료하고 인건비만 생각했는데 그런 여분에 들어가는 세무 비용이라든가 노무 비용이라든가 후드 청소 비용이라든가 세스코라든가 캡스라든가 이런 거를 안 넣고 음식값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니 음식값을 낮춰서 책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처럼 음식값이 좀 비싼 식당들은 그걸 다 넣고서 책정한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데미지는 없긴 하지만 그 친구들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 비싸다고 하는 거지. 근데 결국엔 그 친구들은 망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해요. 그러니까 망하거나 가격을 올리면 장사가 또 안 되겠죠. 거기는 또 10,000원에 책정해놨는데 12,000원 만들면 그 집 오겠어요? 안 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시작할 때 음식만 만들어주면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돈을 잘 안 써요. 물론 이제 처음 식당 창업을 하면 자기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쓸 때도 있지만 빚을 끌어오는 사람도 있고 빚을 낼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 내고 그냥 짱 박아놓고 그냥 이 정도까지 빚을 내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스타일이 다 달라. 저처럼 시작하면 막 올인 때려놓는 사람도 있지만 빚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식당을 지금 하나 뭐 50평, 60평짜리 가든 형태 식당을 하면 기본적으로 3억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역세권 안에다가 10평에서 20평짜리 1층의 식당을 하려면요 최소 1억이에요. 그게 금액이 거의 픽스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엄청 싸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금액은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픽스가 돼 있어요. 식당을 시작했을 때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그 식당업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승부의 어떤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경제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좀 인지해야 됩니다. 초기 자본이 없다고 자꾸 돈을 아껴 쓰는 건 그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지방에 생선구이집을 갔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매출이 작은데 후배가 와서 도와준다. 정말 고마운 후배가 있다. 자기 업이 있는데도 낮에 이제 식당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얼마 주나요? 그랬더니 기본 시급보다 좀 적게 주나 그 정도 주나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주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런데 잘 되면 주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직원이라고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한테만큼은 다른 사람의 1.5나 1.3을 주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는 건 절대 안 된다. 사장님이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형편이 좀 안 좋다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나중은 소용없어요. 나중 무슨 나중이야. 어차피 그 사람 아니었으면 사람 구해가지고 월급을 그만큼 줬었어야 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남보다 더 잘해줘야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돈을 안 쓴다는 얘기야. 내가 말은 그렇게 돈을 안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이 사람한테 인건비 줘야지.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확장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마인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른팔 하나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내가 못 가져가도 넌 챙겨줘야지 하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더 열심히 해서 이 회사가 살아나지. 그런 분들이 가게가 살아나면 주겠다고 말하지만 가게가 살아나는 기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가 가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를 팔아야 가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왔다면 그래 너 와줬으니까 내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줄게 하고 줘야지. 그게 그 식당에 돈을 쓰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속돼서 조금만 오래 가잖아요? 어떤 사람도 옆에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형제간도 같이 안 있어요. 네 번째인가요? 초보 식당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누구나 다 지적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진짜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준비가 너무 없이 그냥 막 뛰어들어. 그냥 너도 나도 창업하려고 배달 식당 하기 쉬우니까 너도 나도 막 그냥 뛰어드는 시기예요. 지금 준비 아무것도 안 되고 제품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데워주면 되지. 하루에 몇 개 팔면 대충 얼마 남겠네. 근데 그런 계산들을 할 줄 모르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분의 돈들을 들어가는 거 모르고 그냥 음식만 만들어주는 생각이 막 뛰어드는 거야. 음식만 만들어주고 나머지 돈 들어가는 생각 안 하고.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90%의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성공한 사업가들이 저소에는 뭐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뭘 했겠지 했는데 그렇게 대단하기 위해서는요 시대적인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시대적인 상황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돼지고기 식당을 했는데 닭파동이나 돼지고기 쪽으로 쏠리는 거죠. 돼지고기를 진짜 아이템을 너무 좋은 걸 선택을 했는데 돼지 콜레라나 구지역이 발생했어. 쫄망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그럼 운이 90%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외식업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작은 식당은 좀 예외입니다. 작은 식당은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큰 요인이 있지만 사장이 진짜 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는 게 작은 식당이에요. 성공하는 거의 핵심이 상품력인데 상품력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제안을 해주면 웬만해서는 뭐 굶어 죽지 않는 게 이 식당의 또 구조이기도 합니다. 지금 구조. 옛날에는 좀 굶어 죽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와이프하고 열심히 하거나 직원 한 명 두고 열심히 제대로 된 상품을 손님한테 제안을 딱 주면 굶어 죽지 않아요. 지금 넌 제일 좋은 시대라고 봐요. 그런 좋은 상품력은 이 구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 옛날보다. 옛날에는 누구한테 이 집 맛있다고 말하려면 식사 시간대 둘이 얘기해야 되잖아. 언제든지 SNS 올리면 다 퍼져나가요. 얼마나 좋은 시대야. 지금처럼 작은 식당들이 성공하기 좋은 시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마케팅을 안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 구전 속도는 그 전보다 훨씬 빠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은 식당 사장들은 이게 작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대충 하면 손님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손님이요 제 생각인데 옛날보다 훨씬 예민해졌어요. 선택하는 게. 외식업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잘 만들거든요. 외식업. 외국에 나가보면은 우리나라 컨셉 만드는 건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가면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일본 가면은 막 그런 컨셉 있는 식당이라든가 카페, 지금도 물론 일본은 잘해요. 한데 일본은 그런 컨셉 좋은 식당과 새로운 제안을 해주는 그런 식당들과 전통적으로 오래된 식당들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컨셉 만드는 거는 이제 일본을 거의 따라잡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뭐 잘 만드는 식당도 워낙 많죠.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보다 더 잘 만들어 날 정도 잘 만든 식당들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그렇게 작은 식당들은 뭔가를 제안을 잘하면 손님들이 즉각 반응한다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낮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엔 돈도 많이 들어간 식당도 있어요. 그런 식당들 제외하고 내가 준비를 잘해서 상품력을 잘 만든다는 거. 상품력이라는 게 뭐예요? 음식만만 가지고 상품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품력 안에는요 마케팅,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시스템, 음식 맛, 그 다음에 음식의 메뉴 구성 이런 거 다 포함된 건데 지금 그거 우리나라 너무 잘 만들어요. 작은 식당들은 그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만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친구 중에 누가 배달 식당 하는데 한 달에 500씩 번대. 500씩 버는 거 가서 봤어? 가서? 그리고 얼마나 몇 시간 일하는지 가서 봤어? 배달 식당 500 벌려면 진짜 하루 12시간 꼬박 해야 돼요. 그것도 잘하는 식당들만. 지금 배달 식당 중에 수익 300만 원 못 나는 식당 엄청 많아요. 오픈한 식당 중에서도 1000만 원 수익 안 나는 식당 엄청 많고요. 생각보다 남 얘기 듣고는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500만 원 수익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인건비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세스코 비용은 넣는지 캡스 비용은 넣는지 부가세 넣는지 이거 몰라요. 다 지멋대로 500만 원 남았대. 500만 원 남은 기준이 지각각이요. 그거 모르는 거라니까. 그냥 뭐 냄비에다 불을 넣고 끓일 줄 알면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렇게 하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땐 좀 팔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떨어져 갈 거고 매출이 유지가 된다 해도 한 달에 내가 12시간 일하는데 150만 원 벌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 아니 내가 딴 데 가서 주 5일 근무해도 300만 원 버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쉬고 200만 원 벌어간다면 하겠어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된 차별성을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을 닫는 겁니다.
한두 번 이게 눈으로 보거나 내가 좀 해봤다고 식당에 덤비는 건요, 전체 식당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 지금. 그런 것들이.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500만 원으로 창업해서 1억 버는 사장, 이런 개소리들이 이거 뭐, 아니 너무 그 어그로꼴, 나도 이제 썸네일에 어그로꼴라고 만들긴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건? 뭐 1억을 번다는 게 버는 게 아니지 그건. 그냥 매출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드는 건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한 도박과 같은 겁니다. 작은 식당 중에 성공하는 식당을 만들려면요, 운을 믿지 말고 철저한 준비와 상품력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SNS를 통해서 내 식당의 차별화된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또 지속적으로 고객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2002년도에 이제 초밥집, 8평짜리 초밥집으로 오면서 보름 뒤부터 이거 쓰기 시작했어요. 일보를. 일보라기보다는 매출만 적어놨지. 그냥 몇월 며칠 얼마 적어놨지. 금액을 보니까 뭐 하루 매출 15만원, 16만원, 30만원만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기억에 그거를 보기 전에 1년 뒤에는 하루 60만원, 70만원 팔았다 기억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06년도까지 15만원, 30만원 계속 팔고 있는 거야. 2002년도부터 2006년 중순까지인가? 그렇게 1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막 이렇게 2006년까지 파는 거예요.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뭐 별짓을 다 해봤어요. 배달도 하고, 그 당시에 막 전단지를 갖다가 아파트 가서 붙이고, 경비하고 싸움질 하고, 저희 아버지 5,000원짜리 돈가스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뇌진탕 걸리시고 막 그런 사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사건들이 그 매출이 있었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몇 년 동안 한 달에 1,500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근데 저는 절실했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집을 팔아가지고 가게 만든 거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는 거야. 난 무조건 이거 살려야 된다. 그래서 2006년도 말부터인가 매출이 70만원, 80만원, 90만원 일매출이 그렇게 올라가더니 이제 그 뒤부터 매출이 계속 점프해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케이스 이제 매출 지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매출이 못 찍었나? 그 당시 저도 이제 음식을 맛있게 하면 손님이 올 거라는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전단지나 좀 돌리고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손님을 기다리는, 하루에 15만원 팔면 아무리 돈가스가 5,000원이고 초밥이 8,000원이었어도 하루에 15만원 팔려면요 거의 이렇게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시간을 몇 년을 보냈잖아요.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장사가 기복 있는 날은 손님을 기다리는 날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멍하니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뭔가를 막 부지런히 뭐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손님이 없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식당을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저무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확 접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저도 장사를 하다가 1년도 안 돼도 접은 케이스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식당은요 기다림의 승부입니다. 기다림의 승부예요.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숙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숙성이라고 말한다면 손님이 방문했다가 한참 알았다가 다시 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4년 동안 매출을 못 늘린 건 제 실력이 없었어죠. 그래도 이제 좀 칭찬해 준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럽게 못하는 음식을 손님한테 알리지 못하고 실력도 없지만 그걸 꼭 참고 끝까지 견딘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저한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초보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뭐 100% 되는 이유는 아니지만, 식당을 처음 창업하신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아이템이냐 뭐냐 뭐 그 직원 관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원인, 더 밑에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식당을 처음 창업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 처음 식당 창업했을 때요, 그때 1년 만에 망했죠. 근데 장모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인두로 파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장모님이 기독교인이시라서 거기다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라는 그런 문구를,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말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저한테 큰 용기를 줬죠. 초보는 미약합니다. 병아리 시절이 없는 닭은 없고 올챙이 시절 없는 개구리는 없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지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나무 있잖아요. 심고 나면 봄마다 가지를 계속 쳐줍니다. 짧게. 근데 그 나무를 만약에 그냥 내비두면요, 가지는 빨리 위로 뻗어나갑니다. 가늘게. 나중에 과일을 맺으면 과일이 요만해져요. 왜냐면 기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한 3, 4년 정도 가지를 계속 쳐줍니다. 못 자라게. 뿌리에서 받은 양분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기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가지가 나왔을 때 양분을 한 번에 빨아들이니까 열매가 실해지고 많아지는 거죠. 나무는 짧은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들 나무 보면 짤뚱하잖아요. 과수원들 나무 중에 긴 나무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워도요, 자꾸 내 가지를 쳐줘야 돼요. 내 가지를 쳐줘서 내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너무 위를 보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상품이 제대로 되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손님이 이거에 대한 매력을
길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손님 없다고 놀지 말고 다음 거를 항상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